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배당락 기준일인 오늘 이 개인의 매도세가 6거래일 연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오늘도 양지수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화요일의 주식 닥터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산타 랠리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또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한편 최근 한 주간 강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상승 탄력을 보이던 국내 증시도 오늘은 보다 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장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0.7% 가까이 오르면서 3020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의 매도가 6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그리고 배당락을 앞두고 오늘 개인은 2조 원 가까이 매도세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6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1.6% 가까이 오르면서 1027포인트까지 회복을 했고요. 역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게임과 엔터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 기대감으로 오늘 컴투스홀딩스나 위메이드 맥스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2차전지주들도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4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을 보인 영향과 더불어 증권가에서 내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보다 24%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소재 부품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오는 2025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거래일 연속 개인들의 순매도세가 좀 이어졌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6거래일 동안 거의 5조 원 가까이 굉장히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6거래일 매도세가 한 2조 8천억 원 넘게 지금 매도세가 물량이 출하됐었습니다. 오늘이 배당 기산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부터는 배당락이 시작이 되고 오히려 좀 매물들은 오늘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양도세 부과 관련해서 이러한 매물들은 오늘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매도 물량이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6거래일 동안 내닫는 동시에 기관들 혹은 외인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세로 그 물량들을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 1월 달 부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의 하방보다는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수급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내년 초에는 좀 상승 쪽으로 지수가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관전평 들어봤고요. 이어서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관심 종목들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사이맥스가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섹터별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 충분히 좀 좋게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로봇주,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이맥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공략, 히든 종목으로서 사이맥스를 좀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더 있고 반도체 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주 방송에서는 18,900원, 19,000원 사이의 주가의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내년 초에 아무래도 세계 최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죠. CES,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최대 행사 박람회에서 여기에 대한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좀 유효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좀 주가의 상승세, 로봇주들의 상승세를 좀 이어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 역시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사이맥스 역시 단기간에 좀 4일간, 3거래일간에 한 10% 가까이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길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더 크게 실현하실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와 반도체주들의 모멘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맥스 리뷰 들어봤고요. 또 이렇게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노란톡 종목이나 또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또 관련주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이 관련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감되면서 시장은 강세, 반등세를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식품안전처죠,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22일에는 화이자 그리고 23일에는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이게 자체적으로 사용 승인이 났거든요. 긴급 사용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지지난주부터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의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왔었고요. 어제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죠. 이것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서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반등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미크론이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그나마 좀 경증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확산세가 좀 굉장히 커졌는데 이러한 경구용 치료제 간단하게 복용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방영됐기 때문에 확산세가 좀 줄어드는 그렇지만 시장에서 주가는 당연히 이런 치료제 관련주들의 매물들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다. 주가는 아무래도 기대감에 많이 오르는 성향이 있고 기대감이 이벤트 당일에는 그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만큼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 역시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앞으로도 좀 이런 매물들 출회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화이자 관련주들 좀 매물이 더 나오고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또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 코로나 관련주들을 봤을 때 지난주에 톡방에서는 오미크론 관련주로 바이오니아를 또 공략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이 또 하루 만에 11% 이상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네. 이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부터였죠. 예, 오미크론 관련해서 분자 진단, 유전자 진단에서 진단과 관련한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독자적으로 네.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히려 3주 전부터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지난주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들이 좀 개발이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 오미크론 관련주로 부각된 만큼 여기에 따라서 매수 전략을 지지난주부터 제시해드렸고 지난주 역시 마찬가지로 화이자 긴급 사용 승인, FDA 승인에 따라서 충분히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21일 날 오전 중에 바로 좀 공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 날까지 좀 장 초반까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오후에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10% 넘게 하루 만에 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및 코로나 관련주들의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을 보면서 히든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아무래도 노란톡 방에서 제시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방에서 함께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은 투자 전략을 같이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또 관련주들은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천연 가스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러시아가 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스 공급을 7일째 중단을 하고 있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또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또 미국에서도 올 겨울에 굉장히 한파가 예상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가스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천연가스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장 초반에 일제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스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좀 분쟁이 굉장히 지나칠수록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천연가스를 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러시아이기 때문에 또 유럽 전역에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비중 자체가 45% 이상이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좀 분쟁이 대립각이 쓰면 쓸수록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좀 무기화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스 관련주들 충분히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러시아의 지속된 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럽 전역의 가스 가격 상승분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고요. 또 날씨가 굉장히 또 추운 탓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 혹은 또 가스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세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전력난을 대비해서 굉장히 내수 쪽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수입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치솟을 가능성이 좀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가스 관련주들 상승 모멘텀은 좀 당분간 더 이어진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뿐 아니라 미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가스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또 오늘 또 천연가스 관련주를 공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대성에너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또 오늘 하루에만 1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또 이 종목도 리뷰를 들어볼까요? 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매주마다 매일마다 제가 관심 종목 이선 오픈해 드린다고 하면서 지난주 방송에서 GSE를 네. 제가 관련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만에 30% 넘게 급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에 유럽에서 이런 7일째 러시아에서 독일에 공급하는 가스가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에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분명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서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 제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좀 군사 점점 이렇게 좀 적경 지역의 군사 배치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접할 때부터 11월 달부터 굉장히 강하게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했을 때 일부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하였고,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아침에 재공략을 해서 장 초반에 굉장히 15% 가까이 수직 상승하면서 많은 차익 실현을 얻었는데요. 하루만 해도 상한가를 도달하고 2, 3일 또 매물 처리하고 다시금 급등하면서 이러한 상승 패턴을 계속적으로 N자 패턴을 그려가면서 단기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리뷰 들어봤고요. 또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부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패키지 기판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기판 관련주들 앞으로 실적 전망이나 주가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판 관련주들은 앞으로 전망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기판 관련주들 충분히 굉장히 지금 각 증권사 보고서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관련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조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제품이라면 PCB 기판들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역시 생산할 때 8대 공정 중에 하나가 후공정 패키징 과정인데 무조건 반도체 역시 모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있는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쪽이 반도체 패키징 기판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코인 채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픽카드 수요도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픽카드 가격도 굉장히 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요층이 다방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고성능화,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 원가 상승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시장도 매년마다 지금 한 10%에서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이런 PCB 기판 업체들 수혜가 향후 2년 이상 이런 수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면서 찍어낼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산업 전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기판 관련주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는 이 PCB 기판 관련주 인터플렉스를 공략하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정말 움직임이 별로 없는 종목인데 그날에 25%까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인터플렉스 12월 23일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경 됐는데 네. 아무래도 인쇄회로 기판 FPCB를 주로 제조하고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주로 이러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PCB 관련주들 23일 지난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세를 대부분 업종 전반 테마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강세를 지금 보였거든요. 아침부터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인터플렉스는 충분히 좀 아직 강한 매수세가 수급적으로 들어온 흔적이 없어서 단기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 초반에 매수 전략을 바로 13,850원 부근에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30분 만에 10%가 급등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하방 매물보다는 차익 매물보다는 계속적으로
하방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하루 만에 단기적으로 공략가 대비해서 20%나 폭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톡방에 참여하고 계신 지금 참여자 여러분들도 그날 당일에만 아마 인터플렉스 많은 분들은 뭐 15%, 18% 혹은 13% 등 많이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인증샷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톡방에서 매일 아침 관심 종목 2선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을 매일마다 지금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란 톡방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종목 분석과 관심 종목 등을 정보를 받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플렉스까지 오늘 시장 또 주요 업종과 또 관심 종목들 리뷰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 받고 싶은 분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2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석을 지키는 주식 투자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들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원포인트 주식 레슨, 필살, 불수 기법을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의 급등 패턴들을 총집합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어떠한 전조 현상들이 있고 그런 전조 현상들을 통해서 제가 매매 전략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실전 매매를 특화했다.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주식의 정석은 필살, 불수기법이 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섹터별 매매 공략을 해야 될 수 있는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인쇄회로 기판, 즉 PCB 줄여서 PCB라고 하는데 프린티드 서킷 기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인쇄회로 기판 PCB가 어떤 것이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저는 약간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렸을 때 학부 때 굉장히 땜질을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PC를 딱 열어보면 이렇게 메인보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녹색 판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주로 PCB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판 위에서 이러한 반도체 칩들이 있고요. 이런 반도체 칩들의 저항과 콘덴서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 놓고 이런 선들이 다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러한 PCB 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전자 회로 위에다가 반도체, 콘덴서, 그다음에 레지스터 등 다양한 실장된 기판 자체를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품들 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 간에 선을 다 연결시켰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신경망 있죠. 이러한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PCB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다양한 반도체나 다양한 기능들, 역할을 할 수 있는 칩들을 위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모든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전자기판의 크기와 그다음에 거기에 부착된 복층 구조 및 다양한 복합 구조로서 이러한 성능들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구현하느냐가 그만큼 굉장히 큰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IT 기기에는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많은 전자기기들이 더 개발이 될 거고 더 고성능화가 될 겁니다. 이런 고성능화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이런 회로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회로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당연히 PCB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기술력도 그만큼 굉장히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PCB 기판을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쉽게 추려서 크게 좀 세 분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딱딱한 우리가 메인보드처럼 좀 딱딱하게 녹색깔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오히려 지금 경성 PCB다라고 RPCB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반도체 패키징할 때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보드 PCB 등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PCB 시장에서 가장 넓게 사용하고 그만큼 수요도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성 PCB가 말이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좀 큰 메인보드 판처럼 예시를 드렸는데요. 연성 PCB, 반대로 이렇게 휘어지는, 구부러지는, 이렇게 감아질 수도 있고 구부러지는 이러한 PCB도 개발이 됐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폴더블 폰들 있죠. 예, 여기에도 당연히 이러한 기판들, 휘어지는 기판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진을 참고하시면 이렇게 좀 휘어지는 인쇄 회로 기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장점이 소형화를 할 수 있고 또 가볍게 경량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웨이러블 이런 전자기기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시계 같은 것들도 있죠. 그다음에 찰 수 있는 이런 웨이러블 기기에도 많이 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PCB를 이런 섹터나 테마를 투자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산업을 좀 이해하고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패키지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반도체는 전자기기의 싸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반도체를 이런 패키징화를 하면서 최대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들어가는 후공정, 8대 공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후공정 중에서 패키지 기판이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PCB 기판에서 시장이 좀 많이 크다, 가장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PCB 기판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수익성이 낮을 수 있는 아까 RF, 연성과 경성이 합쳐져 있는 이러한 PCB 사업은 점점점 글로벌 기업들,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요, 대부분 좀 사업성이 수익성이 적은 것들은 줄이고 있는 추세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바로 반도체 패키지, 요 패키징하는 요 산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해서 공장도 크게 짓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생산을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 기판 시장이 작년에는 무려 25%나 한 해 동안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2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앞으로 10% 이상
계속적으로 연평균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3년 동안 2025년 4년 동안에는 충분히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을 지어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삼성, LG 그다음에 일본 회사들, 미국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PCB를 생산하는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쪽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점점점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패키지 기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칩이 정말 조그맣니다. 예, 조그만데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개 모아서 크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메모리 등과 다양한 것들을 설계하면 설계할수록 여러 가지의 능률이 필요한데 쉽게 보시면 이렇게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반도체가 있는데요. 예, 반도체가 있는데 메인보드가 있잖아요. 아까 녹색 기판, 이 메인보드와 반도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패키지 기판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당연히 반도체에서 다양한 연산 작업을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 다양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설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다양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전류가 흐르고 입력과 출력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선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다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술이 집약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성도 크게 시장의 캐파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점점점 작아지고 점점점 기능이 성향이 되고 향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고성능화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반도체 고성능화에 따라서 반도체 기판 이것도 연결할 수 있는 이 반도체 기판 기술도 계속적으로 기술이 향상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도 향후 4년간은 굉장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볼 수가 있고요. 기대할 수가 있고요. 패키지 기판 중에서도 약간 두 가지로 좀 크게 분류를 해드리자면 사업을 또 하는 데가 있어요. FC CSP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또 FC BG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판하고 반도체 칩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는 게 FC CSP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와 같은 거는 스마트폰을 주로 생산할 때 사용하는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반도체하고 이 기판을 연결하는 이 패키징, 패키징 기술로 지금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반도체 칩하고 기판하고 크기가 비슷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주로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FC, BGA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칩보다는 반도체 칩보다는 기판이 훨씬 크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들어서 PC를 이렇게 좀 분해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메인보드와 반도체가 엄청 큽니다. CPU가 엄청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점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다양하게 빠르게 해석하고 빠르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점 기술이 고도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점점 기판이 커지고 칩이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 기판이 커진다는 건 여기에 이 커진 만큼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집약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필요한 게 모든 게 다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AI 서버, 자율주행, 그다음에 5G, 그다음에 6G 이러한 통신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우리 슈퍼컴퓨터든 무슨 컴퓨터든 개인 PC든 사무용 PC든 PC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코인 채굴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그래픽 카드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보시면 주가가 거의 10년 동안에 100배나 올랐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에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나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 서 있어요. 우리한테 먼저 팔라. 줄 서 있을 정도로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찍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러한 캐파들을 굉장히 지금 공장들을 빠르게 지금 투자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드는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네. 그래서 이 패키지 기판 시장을 조금 설명을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이게 지금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아까 FC, CBA랑 FC, BGA 살짝 설명을 드렸죠. 네, 요것만 놓고 본다고 해서 패키지 기판 시장 전체 중에서 이 FC, BGA 시장 자체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 기판 시장 중에서 BGA 시장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 그만큼 수요 굉장히 많고 모든 전자제품, IT 기기에 많이 수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시장이 큰 데서 부가가치 높고 산업성도 높은 시장도 넓고 크고 이런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PCB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들 지금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2014년, 12년만 하더라도 애플에 공급한다는 이력으로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애플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 등 다양한 글로벌 회사에 패키징 기판 작업을 하고 있다. 패키징 기판을 공급하고 있다. 협력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무려 9월 달이 여긴 최저점이지만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거의 10월 하순부터 굉장히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무려 한 달 반, 두 달이죠. 두 달 동안에 무려 주가가 14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PCB 패키지 기판 중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수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1월 말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이 정확하게 지지가 되면서 이러한 횡보세를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면 이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이렇게 지금 밑꼬리를 계속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밑꼬리 달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방어가 됐었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다시금 기판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일 때 가장 또 먼저 가장 높게 치고 나가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가장 핫하면 핫하디 한 종목이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시총도 굉장히 좀 무거운 편이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적도 흔치 않은데 아무래도 11월 달 들어서부터 이러한 패키징 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다변화되고 커지고 있고요. LG 이노텍 자체에서도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11월 중순부터 지금 12월 거의 한 달 동안에 무려 주가가 100%나 올랐어요. 2배나 올랐습니다. LG 이노텍이 주가가 한 달 동안에 2배 올랐습니다. 얘네도 지금 그 FC, BGA 여기에다가 지금 1조 원을 지금 쏟아붓겠다고, 1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투자를 그만큼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굉장히 주가의 상승세는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말에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가 잘 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좀 압도하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CB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이고 이 업체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거의 10월 달부터 두 달 동안에 97%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이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몇 안 되는 좀 상승력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두 달 사이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어갖고 왔고요. 굉장히 또 거의 심텍도 역시 굉장히 관련 종목 중에 눈에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심텍 역시 1년 내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PCB에 관련해서 기판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관련주 심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최근 들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 들어서 다시금 패키지 기판, PCB 기판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있으니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의 상한가 한 일주일 사이만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한 60%, 50% 가까이 상승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굉장히 좀 하방에서 지지가 되면서요.
다시금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반도체 패키징 기판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지금 신고가를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장점이 또 뭐냐? 계속적으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향후 2년 동안에는 수주할 수 있는 이거만 찍어내기만 하면 제품만 만들어내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팔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단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실적은 당연히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PCB 섹터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PCB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지금 삼성전기도 지금 1조 원 투자한다 했어요. 삼성전기 1조 원 투자한다 그랬고요. LG 이노텍도 지금 이쪽 FC BGA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시장 패키지 기판 중에 50%나 차지하는 요 시장에다가 지금 둘 다 삼성과 LG 우리나라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데 1조 원 넘게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공장을 그만큼 많이 짓고 많이 생산을 더 하겠다라고 뜻을 밝혔고요. 대덕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 1,000억 원 이상을 더 투자하면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금 생산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PC, 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통신 장비, 그다음에 채굴 장비,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등 굉장히 이러한 PCB 기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많이 필요한 고도화가 필요한 기술이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은 당연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인상되면 당연히 실적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상향 이런 상승세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공략하기에 손색이 없이 추가 상승이 가능한 섹터다 테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필살 불수 기법은 패키지 기판, PCB 기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패키지 기판, PCB 산업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략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설명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부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 소개해드렸던 반도체 패키지 관련주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산업의 호조에 아까 향후 뭐 2년 혹은 4년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다크호스 히든 종목은 바로 시그네틱스입니다.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미리 어제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8대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공정 분야, 즉 패키징하는 분야, 마지막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이잖아요. 여기 회사의 협력업체입니다. 10년 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징 하는 협력업체로 되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같이 영위해 갖고 왔습니다. 또 여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LG전자, 그리고 또 아바코, 또 중화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기업들하고 지금 거래처를 다변하게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그러니까 LG그룹주 혹은 삼성그룹주 이런 그룹에서 전폭적으로 요 기판에다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공장을 짓고 공장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같은 협력업체 10년 이상을 하고 있는 이 협력업체도 당연히 그만큼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투자한다는 얘기도 언론 소식에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전해졌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CMO 쪽이죠. 위탁 생산하는 곳에서도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도 예전에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고 이러한 상승세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가 막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패키지 관련해서 패키지 사업을 영위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 회사 역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노란톡 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와 매매 전략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시그네틱스였는데요. 최근에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인 만큼 가격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또 내일 시장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은 아무래도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 부과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개인들의 매물이 좀 마무리지고 다시금 매수세로 전향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외인하고 기관은 오히려 그동안에 모았던 매물들을 다시금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의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다시 좀 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 확인해 보시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많이 매수를 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내일 전략 세워보시고요. 앞으로 지수들은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장 전망과 히든 종목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들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